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출근길이 아니더라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상 IT 하루 이야기라는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일같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6월달이 다 갔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쉬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작을 열었었던 로봇이 있었죠. 바로 소프트뱅크의 페퍼였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때를 잊지 못하는데 2015년, 한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첫 출시를 보여주면서 무대에서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정말 멋있었고요. 그때 당시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잖아. 미래가 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썼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갖고 싶었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었던 게 금액이 200만 원 초반 정도의 금액이었었죠. 물론 이제 통신비라든지 그런 것들 내야 되긴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확실했었습니다. 국내엔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가정용으로. 그래서 기업용으로 판매가 좀 이루어졌었고 지금까지 27,000대 정도가 생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지도 그리고 또 기대만큼 많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많지 않은 거죠. 이 정도 되면 좀 적자다라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6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이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수익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익 내기가. 자, 페퍼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올라온 걸 보게 되니까 원화로 따지더라도 1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비싸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을 생각해보세요. 그거보다 저렴한데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비싼 금액이라기보다도 소프트뱅크의 전략이 수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현대자동차에 팔았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BTS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춤추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럼 소뱅이 앞으로 로봇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정신을 만든다면 바디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로봇 사업도 확장을 할 거예요. 대신에 전략을 수정을 좀 하고 있다. 시대가 안 좋기도 했었죠. 소프트뱅크의 페퍼가 나오자마자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아마존 에코가 나왔었어요. 소프트뱅크의 페퍼가 200만 원짜리인데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는 이제 굴러다니는 거거든요. 집에서 굴러다니면서 집에 있는 사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이거에 대한 총알하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사물들을 제어할 수는 있죠. 물론 아직까지 뛰어나진 않지만은요. 게다가 금액도 저렴하죠. 지금은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의 혁신이 양쪽에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 이거하고 더불어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사기에는요. 개인의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해봐야 하겠네요. 관련해서 오랜만에 페퍼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랄게요, 페퍼. 두 번째입니다. 올해 카카오 계열사의 줄 상장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총 6,545만 주를 상장하기로 했고요. 금액이 33,000원에서 39,000원 사이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걸 따져보게 되면 약 2조 5,526억 정도가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청약차하는 날짜 궁금하실 텐데 7월달입니다. 7월 26일에서 27일까지 청약이 이루어지고 상장 예정일은 8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에요.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KB증권의 계좌를 만드셔야 될 거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주 정도는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겠죠. 어차피 중복 청약이 안 되니까. 한 주 정도를 받으면 이거 얼마 안 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상은 가지 않을까? 따상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한 6만 원 정도 금액이 되면은 우리 또 이제 치킨 값에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킨 값 정도는 벌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카카오페이죠. 오히려 파급력은 이게 더 크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상장을 할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줄 알았었는데 지금 이어서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지금 공모가가 결정은 안 됐어요. 카카오뱅크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건데 카카오페이가 8월 달에 공모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되게 되면은 카카오페이도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KB증권에 한번 계좌를 개설하셔도 좋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겁니다. 사실 투자도 투자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서 얘네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게 비전이죠. 2조 5천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갖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카카오뱅크만 있는 게 아니라 K뱅크도 있거든요. 여기하고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나오지 않을까. K뱅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망해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NFT 얘기가 주었습니다.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노래 기억하시죠?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세련됐었고요, 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음원을 NFT 경매로 만듭니다. 이름도 크립토 K-팝이라고 지어졌네요. 자, 이렇게 NFT 경매를 시작하려면은 이제 거래소가 있어야 돼요. 해외 사례가 항상 나왔었던 것들, 즉 위에 상단에 제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이 책을 보게 되면은 해외 유명한 거래소들을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슈퍼레어부터 시작해서 뭐 대중적으로는 오픈시 같은 곳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를 택한 게 아니에요. 이번엔 국내 회사입니다. NFT 매니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NFT 매니아로 구글링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건 외국 사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죄다 영어로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이트다. 자, 이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가격이 올라온 걸 보니 6천, 일집 100, 1000만, 62만 5천 러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6250, 6만 60명 5천이에요. 헷갈리네요. 60명 5천 러시이고, 이게 러시 단위다 보니까 달러로 치게 되면 4,585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대충 계산하니까 하나 518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녹음하는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한 시점에 확인하니까 아직 비딩이 된 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저녁 때라든지. 이 매니아 NFT가 뭐라는 곳이냐, 아마 코인에 관련되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러시코인 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곳이고, 이 러시코인 재단이라는 게 홍콩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코인이 러시예요. 얘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유명한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NFT를 만들고 있습니다. NFT 매니아가 4월에 런칭이 됐고요. 파피 현준 알고 계시죠? 이분이랑 같이 파피의 탑샷, 그리고 저 의리하면 김보성 씨죠. 김보성 씨의 의리 NFT를 만들기도 했었고, 스페자포스 로고 NFT를 경매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 투자를 하신다라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서 관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따로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NFT 관련해서 요즘에 아티스트 분들하고 거래소하고 계약을 하자, 만나자, 미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그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때는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IT에 관한 얘기들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NFT 경매로 만들어진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예정에 있다, 카카오뱅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페퍼가 아쉽지만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됐다. 지금 장마 시즌이니까 아침에 출근하실 때 비가 안 오더라도 중간중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그마한 우산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목의 IT 트렌드 리더였습니다.